조난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하라. 아무리 험난해도 갈 수 없는 곳은 없다. 언제 어디든 우리가 가자.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반드시 구하는 자랑스러운 붉은 베레모의 수호전사 항공구조대 SART.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평온한 저녁 무렵. 전달! 프레스리완! 프레스리완! 지금 인터뷰 못하는데. 출동했다는 공군 제6 탐색 구조비행 전대 내에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항공구조사 대원들. 훈련 중이던 아군 항공기 한 대가 갑자기 서해 백령도 상공에서 사라졌다. 전투기 조종사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다. 수색에 나선 지 20여 분. 다행히 비상 탈출한 조종사가 발견되고 조종사가 터뜨린 조난자 신호용 연막탄을 발견하고 빠른 속도로 구조 작업이 시작된다. 구조 인양기에 매달려 수면으로 접근하는 항공구조사.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불안과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조종사를 구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드디어 조난자가 구조용 바스켓에 실려 헬기로 인양되었다. 안전하게 조종사의 목숨을 살린 것이다. 저희는 침투를 해서 사람을 살려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이 죽여서 기쁨보다는 살려서 오는 그 기쁨이 훨씬 크다고 생각되고 또 그게 저희 부대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침 7시 30분 항공구조대원들의 출근은 건강 체크로 시작된다. 체크된 항목에 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은 대원은 그날 구조작전 및 훈련에 투입될 수 없다. 아니, 다 네. 뭐 적으시는 거죠, 이게?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스케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했는지, 충분한 수면을 했는지, 뭐 전날 뭐 음주가 있었던지 뭐 그런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때 건강 납부되면 출동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람 상태가 저 최장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훈련 임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 해가지고 최상의 조건 상태에서 작전 및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크 후에는 브리핑이 이어진다. 네, 차렷! 오늘의 임무와 훈련을 전파하는 자리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공구조사는 모두 70명. 손꼽히는 소수 정예 부대다. 여러분들 작전 중에 장비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작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구실 컴프레서 한 대와 그 다음에 수중훈련장 기본 강화 요원들은 개인 건강관리를 실시해. 구호 준비! 알려!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항공구조대원들은 1년 365일이 훈련의 연속이다. 이미 숙련된 베테랑 구조사들이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조난 상황에 대비해 평소 체력을 단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5km 구보에 이어 체력 강화를 위한 기초 체조가 이루어지고 장애물 극복 훈련과 10m 외줄타기 등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항공구조사들은 보통 20kg 배낭과 80kg의 사람을 메고 200m 이상을 갈 수 있어야 한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구조 작업을 펼쳐야 하는 이들에게 강인한 체력이 곧 무기인 것이다. 서민의 훈련은 25일 낙하산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순서는 구보, 체조, 막타오 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초 체력 훈련에 이은 15m 암벽 타기 훈련. 지금 장비 착용하고 안전한지 검사하는 겁니다. 구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산악 지형을 대비한 훈련이다. 팔, 다리, 삼각점 정확히 자세 잡고 다리로 완전 확보한 다음에 손 올리고 맨손으로 바위를 타며 조난자를 구해내는 암벽 등반은 체력과 함께 자신감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하다. 내 체중을 손 하나로만 버텨야 되고 이제 발로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발로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손에 펌핑이 나중에 나다 보면은 손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손이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산악 지역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항상 장비를 뭐 계속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맨몸으로 이런 그 바위 같은 거 올라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암벽을 상승하면서 담력을 배양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훈련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공 낙하 훈련이다. 자세를 검토하고 셈을 댄다. 둘, 하체를 검토하고 사주 경계를 실시한다. 암벽장 안쪽에 설치된 막타워에서 낙하산 강화 훈련을 실시하는 대원들. 산이든 바다든 적진에 떨어진 아군 항공기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 헬기 침투시 이루어지는 고공 낙하 기술은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 과정이다. 할 때마다 문 앞에 서게 되면 항상 긴장하고 하지만은 막상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문 앞에 뛰어내리게 되면은 내가 뛰어내린 저 지점에 어떤 저를 필요한 인명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항상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공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만큼 공군의 핵심 인력인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항공구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적진에 조난된 아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탐색 구조 작전을 펼치는 구조사 대원들. 전시를 대비한 가상 작전이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이루어진다. 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적들을 경계하기 위해 은신처를 마련, 이동은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 현재 위치가 지금 282고지인데 지금 이 주위에 이틀 동안 훈련을 하는 바람에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근처에 잠깐 내려가 보니까 웅덩이 안에 우리 물을 취술해서 마실 물이 떨어진 것이다. 어디서든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형이지만 가뭄이나 오염된 지역에 떨어져도 물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낙하산의 천과 줄을 이용해 즉석에서 여과기를 마련하는 대원들.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고 생존 능력을 기르는 것도 구출을 위한 이들의 임무다. 맑은 생물 같은 그런 맛있는 물이 될 거예요. 이제 산 속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나 그런 이파리 쪽으로 1차 여분을 시키고 모래하고 자갈이나 그런 성분으로 2차를 하고, 나머지는 3차는 이제 연기가 나지 않는 그런 나무를 떼어서 고온을 유지하면서 수주 가지고 다니면서 여과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위치가 파악되면서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됐다. 통신기를 통해 본부의 공군 항공통제소와 조종사 그리고 구조사 간의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통신은 만일을 대비해 조난자와 구조사만이 알 수 있는 신호로 이루어진다. 신호는 보통 돌이나 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드디어 조난자가 발견되고 구조사들은 구조 헬기를 요청하는 연막탄을 띄운다. 적에게 발각되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하는 대원들.
헬기가 도착하고 구조가 이루어지기까지 5분 이내. 실전 같은 훈련만이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잘 알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에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개인 생존술, 그다음에 다른 요원들한테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신호 방법, 그다음에 접선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구호를 늘 가슴에 새기는 구조사들에게 구조를 위한 특수 장비는 이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 휴대용 통신 장비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쉽게 구하기 어려운 레스큐 시트와 레스큐 리트, 그리고 메디키트나 헬멧 등을 구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장 재세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재세동기 기능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심장 모니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저희들이 응급 환자의 심장 리듬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재세동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레스큐 시트로서 3명까지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안고 둘 안에 3명까지 동시에 해서 구조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외상 처치에 관련된 장비들이 들어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리 골절이 생겼을 때 척추를 고정할 수 있는 이제 얘들 견인 부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견인 부목이 좀 약간 다르게 크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을 해서 척추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항공구조사가 여러 특수부대와 다른 점은 의료 행위다. 구출이 주요 임무인 만큼 응급구조사 2급은 기본에 1급 자격증을 수료한 대원들도 많다. 실제와 흡사한 의료 실습용 인체 마네킹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훈련에 진지함이 가득한 대원들. 26년 경력의 베테랑 항공구조사 강용수 준이의 실감나는 설명이 이어진다. 추출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서 아까 여기 계속 피가 더 나요. 빨리 그럼 다른 걸 뭘 달라고 해서 도움을 해줘야 되는데 혼자만 계속 막고 있으면 뭐해. 추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 뛰었지. 뛰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 감염의 위험도 있고. 응급처치 훈련엔 정맥주사와 지혈, 인공호흡이 기본을 이룬다. 현장의 응급처치가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거기는 군의관도 갈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의학적인 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비롯해 특수잠수와 산소응급처치 강사 등 무려 23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강용수 조니가 이번엔 수중교육에 나섰다. 그래서 오늘 로앤슬로우, 그 다음에 우리 레피다이버, 비상 잠수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중 탐색을 해가지고 수중에서 우리가 인양하는 방법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상이나 강으로 비상 탈출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수중 탐색 구조 훈련이 시작됐다. 수영장 한가운데는 조난자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유사시 신속히 조난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헬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 그대로 구조사들이 뛰어든다. 2인 1조가 된 구조사들은 신속히 조난자를 들것에 싣고 조난자가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가슴과 허리, 다리에 맨다. 구조 준비를 마치면 헬기에서 내려온 구조 인양기 케이블에 레스큐레이터 고리를 걸고 조난자를 인양하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그런데 평소 엄격한 교관으로 알려진 강준희의 표정이 그리 밝지가 않다. 진짜 뭐 같이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방심한 거야. 뭐가 잘못됐어? 그도 그럴 것이 안전벨트를 잘못 걸어서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훈련하고 평상시하고는 항상 다르게 훈련 시에는 항상 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실수하지 않고 인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긴장하고 훈련을 임해야겠습니다. 결국 다시 훈련을 시작하는 대원들. 후배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기에 한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강진이다.
수면에서는 열심히 좀 밀책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실내에서 할 때는 방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재교육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번엔 공기 탱크가 달린 특수 구조용 장비를 챙겨들고 직접 나선다. 지금까지 그에 의해서 구조된 생명이 무려 133명이다. 베테랑 구조사답게 복잡한 잠수 장비도 30초면 준비 완료다. 지금 한 15년 이상 있는데 그래서 항상 매번 시범 교육생 시간합니다. 하나씩 전부 체크해야 되고 이게 안전을 위한 거죠. 그가 나선 이유는 수중에서 훈련 중인 후배 구조사들의 수중 장비가 안전한지 체크하기 위해서다. 장비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착용에 문제가 없는지 수신호를 통해 소통하는 대원들. 공기 탱크의 여유 시간은 단 10분이다. 10m씩 내려갈수록 일기압이 떨어지면서 35m면 결국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 수온과 수압 때문에 몸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장비 점검과 비상처치 훈련에 만전을 기한다.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모니터도 꼼꼼히 진행된다.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원들이 제대로 훈련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다. 시키다 보면 자기가 잘 되면 모르기 때문에 녹화를 떠가서 여기서 보고도 지시도 하고 녹화를 떠서 보여줌으로써 좀 더 자기가 기량 향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런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조난자가 모두 생존하는 것은 아니다. 유사시 물속에 가라앉은 사체와 관련 물품 등을 최대한 확보해 인양하는 것도 구조사의 임무다. 재교하던 훈련을 위해 관절이 마디마디 움직이는 마네킹이 이용되는데 이는 오직 항공구조사만을 위해 특수 제작된 것이다. 사체 인양은 먼저 조난자 허리에 밧줄을 채우고 부표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시킨다. 이후 망으로 사체를 확보하고 견인 장치를 이용해 인양하게 되는데 해상에서의 모든 작업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물 밖과 물 안에서 함께하는 대원들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탐색 구조에서 사체 인양까지 모든 훈련이 끝나고 작업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대원들. 전투기 추락의 대부분은 해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체계적이고도 세밀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수중 훈련인 것이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오늘 잘못된 걸 알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훈련을 할 때나 진행할 때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침착해라. 침착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래서 저희들 대원들은 선배님 따를 때마다 어떤 훈련이든 간에 돌발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브리핑한 대로 계획된 대로의 행동이지 조금 전과 같이 계획되지 않은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가차없이 훈련을 열어야 됩니다.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침착해라. 그래야지만 모든 훈련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양성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DG 업장에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본인이 어떤 사명감과 어떤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본인들 자신과의 싸움, 그다음에 본인들만의 어떤 사명감이 출중한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훈련을 마친 그날 밤이 깊도록 부대의 불빛이 꺼질 줄 모른다. 취침 시간이 따로 없는 구조사들의 개인 체력 단련이 한창인 것이다. 정해진 교육 외에도 더욱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구조사만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깊게 자리하기 때문이다. 체력 단련은 물론이고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는 대원들. 구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쉼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발전시켜간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 늘 기관총과 탄약을 구비하는 것도 물론 잊지 않는다. 24시간 긴장감 속에
하지만 겉으로는 편안하지만은 저는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대원이든지 조종사라든지 정비사라든지 구조사라든지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데 누구나 다 우리 대원들 아마 지금 열어보면 가슴 속에 가족 사진이 다 있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한번 이 가족 사진을 보고 애들 사진하고 아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을 다시 갖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던 지난 겨울, 깎아지는 듯한 절벽 사이사이에는 눈이 가득하다. 매년 눈이 올 때면 구조사 대원들은 일주일 동안 빙벽 구조 훈련에 나선다.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험난한 산세와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 죽음의 계곡에서의 훈련이 시작된다. 식량과 응급처치 용품 등이 담긴 20kg의 기본 배낭에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험난한 눈길, 10kg의 동계 장비까지 챙겨든 상태다. 민간인이 다닐 수 없는 곳으로 길을 내며 끊임없이 행진하는 대원들. 구조사들을 기다리는 것은 겨울 산악에서도 가장 험난한 빙벽이다. 본격적으로 산악구조 모의 훈련이 시작된다. 이들의 목적은 빙벽을 등반해 조난당한 조난자를 구출해오는 것이다. 한치의 실수가 사고를 부르는 위험한 순간의 연속이다. 교관들의 지시에 따라 조심조심 움직이는 구조대원들. 빙벽을 오를 때마다 떨어지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에 얼굴을 베기도 한다. 실제 구조 작전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다. 생사가 오가는 천길 낭떠러지. 넓게 벌리고. 아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은 동료들에 대한 믿음과 호흡뿐이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교관들의 지시하에 드디어 조난자를 구출해 내려오는 구조사. 탈진해 있거나 기절해 있는 조난자를 엎는 것은 몸과 마음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일이다. 항공구조대의 모든 상황이 극기 훈련인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험난한 산세에서 부상당한 조난자를 빨리 후송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방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안으라고. 그렇지. 안주 거기 빨간 줄. 빨간 줄. 스탠바이. 체커. 빨간 줄 더 당겨. 더 놔야 되는데. 너 오른손 놔. 조난자를 들것에 싣고 뒤집히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완벽하게 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헬기가 올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이 시작된다. 구조 작전엔 대부분 헬기가 출동하지만 헬기가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항공 구조사만의 단독 작전이 펼쳐지게 된다. 들어왔다. 잘했어. 안 차렸어. 오케이.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라는 전대 구할에 평소 고난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빙설병 훈련은 임무중 산악 빙설병 지역의 조난된 조종사를 신속 정확하게 구조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혹독한 훈련은 물론이고 어느 부대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 부대다. 그렇다면 누가 구조사가 되는 것일까? 오늘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있는 항공구조대원 선발의 특별 전형 선발이 있는 날이다. 장기 복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람 구한다는 그런 자부심에 또 좋은 부대가 아닌가 생각이 또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항공구조대 특별 전형은 다른 특수부대보다 항목이 많고 까다로워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신체 검사로
지원자들의 키는 170cm 이상이어야 하고 시력은 0.7 이상에 체중도 비만 측정 기준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구조가 임무인 만큼 선발부터 남다른 것이다. 앞으로 2명 입장. 신체 검사에 이어지는 2차 체력 테스트 시간. 시간은 2분. 2분 내에 최소 56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체력 테스트는 팔굽혀펴기를 비롯해 윗몸 일으키기와 달리기, 턱걸이 4종목에 걸쳐 실시된다. 통과를 위해 최고의 기량을 펼쳐야 하는 지원자들. 시작부터 자신과의 싸움이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56, 57, 58, 59 스톱. 한성대. 예. 52개입니다. 52개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고 아쉽게도 탈락하고 마는 지원자. 팔굽혀펴기가 끝나면 이번엔 윗몸 일으키기다. 윗몸 일으키기는 2분의 66회가 기본. 그 이하는 무조건 탈락인데 특별 전형이 있는 날이면 늘 선글라스를 끼는 강용수 준이다. 실례지만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저희들 이제 수험생들하고 이렇게 어떤 눈빛이 교감하고 하면은 또 좀 애처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타까움의 표현을 눈빛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당당히 헬기에 탑승할 항공 구조사를 선발하는 자리. 체력 테스트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것이 오래 달리기다.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확인을 받고 다시 턴해서 다시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시간은 중간중간에 제가 가면서 앞에 선두에다가 불러줄 거예요. 시간을 불러주니까 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부대의 달리기 기준은 3km. 그러나 항공구조사는 그보다 많은 5km로 그것도 24분 이내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빨리. 가장 많이 탈락하는 부분이기도 한 오래 달리기. 각 항목마다 합격 기준이 있지만 점수가 높을수록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테스트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숨이 차오를 때까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지원자들. 이들에게는 꿈을 향한 도전임과 동시에 구조대에게는 기본 자질을 지닌 미래의 영웅을 선발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이다. 자, 보시고 오늘 받았던 거에 대해서 오늘 탈락자가 있습니다. 탈락자는 체력에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내일 그 수영 테스트라든지 모든 거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황재현. 예. 네.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조금씩 기준점에 확실히 기다렸어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시험장을 떠나야 하는 탈락자들. 물론 합격자들도 끝이 아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이튿날 체력 테스트 중에 가장 어렵다는 수영 테스트가 진행됐다. 바다나 강에서의 조난사고가 빈번한 만큼 수영 실력은 필수다. 그만큼 수영 테스트도 까다롭게 진행된다. 기본 수영에서부터 자명과 제자리 수영, 500m 수영 등에 걸쳐 두루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3명의 심사관은 각 종목에서 영법과 거리, 동작 등을 체크해 나름의 점수를 매기고 합산을 하게 된다. 마지막 수영 후 기본 인성을 보는 면접이 끝나고 어려운 관문을 모두 통과한 이들에게만 비로소 진정한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제 항공구조사가 선발된 다음에 기본 교육 양성 과정이 보통 적게는 1년, 그렇지 않으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자격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은 그 외에 이제 기본적인 그 중급 과정들 이제 그다음에 출동 경험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해서 하다 보면은 한 5년 차, 6년 차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이제 혼자
솔로로 임무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숙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대라는 훈련은 아무래도 물을 상대하는 그 스쿠버 훈련, 요즘에 전투수상 훈련, 그쪽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이것도 버텨내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참고 시간 내에 훈련을 마치고 올라오면 정말 추워가지고 입도 파랗게 되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그때는 해변에 뻗어서 햇빛 쬐고 그리고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항공구조사 대원들이 수중 탐색 구조 훈련에 나섰다. 1년에 한 번 3주 동안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훈련엔 특별히 유기된 불발탄을 인양하는 훈련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5m에서 10m 사이기 때문에 한 30분 동안 있을 거니까 그때 시간 남을 때 원호 탐색을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그건 하고 실전에 앞서 모의 훈련이 진행됐다. 깊은 바닷속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두건을 쓰고 손의 감각에만 의지한 채 포탄을 찾는 훈련이 반복됐다. 이제 방향을 바꿔. 두 번을 당겨줘. 두 번을 그렇게 당기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탐색을 시작해. 육지와 바닷속을 연결하는 줄 하나의 의지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지성이도 오케이. 좋아. 좀 더 풀어줘야지. 밀고 당기는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조를 이룬 동료 간의 호흡과 믿음이 중요하다. 작업이 다 완료가 됐어. 그럼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눈을 감고 내가 오케이 그랬어. 근데 저쪽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 두 사람이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럼 내가 눈을 감고 오케이. 그럼 야 한번 땡겨. 오케이. 양쪽이 다 있구나. 오케이. 그쪽도 이상 없구나. 이날 훈련을 위해서 실제 100kg에 달하는 항공용 불발탄을 이용 바다에 투하된 불발탄을 인양하게 된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특수 고무보트는 시속 40km의 속도로 신속하게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한다. 기본 잠수 장비를 갖추며 민첩하게 움직이는 대원들. 포탄 투하 후 입수가 이루어지고 목표물을 찾기 위한 수중 탐색이 시작됐다. 예상대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20m 깊이의 무연 바다. 훈련에서처럼 수상 통제 요원과 연결되어 있는 밧줄 신호에 의지한 채 포탄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탄의 위치가 파악되고 대원들은 본격적으로 인양 작업에 돌입했다. 인양에는 100kg 정도의 포탄을 들어올리기 위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빨간색의 인양낭이 사용된다. 공기가 주입된 부양백이 낙하산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의 포탄이 조금씩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항공구조사의 임무. 위험을 무릅쓰고 왜 불발탄까지 인양하는 것일까? 오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항공기가 사고 났을 때 주요 장비를 인양해서 사고 조사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구조대는 소수 정예로 이루어진 만큼 그 어느 부대보다 화기애애하니 가족처럼 지내는 편이다. 취사병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바닷가 훈련 기간이면 대원들이 직접 요리도 한다. 집에서도 좀 전혀 안 합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이 전수를 해주는 그 능력을 이렇게 잘 배우는 사람들이 또 배워서 하고 그다음에 또 후배들한테 또 전수를 해주고 해야 전통이 이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날은 특별히 높은 기수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식사 당번을 자청했다. 후배들을 위한 특별 메뉴는 닭볶음탕과 오이냉국. 학교는 힘만 있어. 고된 훈련 끝에 맛보는 것은 물론 선배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요리이기에 꿀맛이 아닐 수 없다. 밥이 완전히 꿀맛입니다 지금. 아 맛은 좋은데 밑에 여기 후배들 너무 생각한다고 우리 또 상석에는 고기보다는 감자를 더 많이 주네요. 예. 매콤하게 맛있습니다. 그 왜 고기보다 감자를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뭐 훈련을 그렇게 힘들게 진행을 안 했는데도 이 정도로 감정 표현을 하면 이제 좀 더 훈련을 강하게 이제 진행을 해달라는 의미겠죠 뭐. 돈독한 정이 흐르는 식사 시간. 하루 종일 이어지는 훈련 사이에 얻는 막간의 휴식이기도 하다. 점심시간도 잠시. 구보와 함께 훈련이 다시 시작됐다. 잠수를 위해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푸는 것이다. 특히 이번 훈련엔 테스트를 통과한 새내기 대원들이 참여했다. 아직은 구조작전에 투입될 수 없는 항공구조 교육생. 실내를 벗어난 첫 실전 훈련이다. 실전 훈련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거나 또는 기본 자세나 아니면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에 대한 실습 상태나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잠수가 시작됐다. 바다에서 이뤄진 첫 잠수인 만큼 훈련병들은 줄을 연결해 단계별로 바닷속으로 잠수해간다. (1, 2m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한여름이지만 16도 이하의 차디찬 바다다. 실전과 같이 수없이 반복했지만 잠수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관의 안내에 따라 수중 탐색을 실시해보는 교육생.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해 물 밖에는 2명의 안전요원이 대기하고 있고 물 안에서는 3명의 대원들이 함께 움직인다. 구조사들은 보통 서로의 안전과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조가 되어 움직인다. 서로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온전히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 우주 속을 헤엄치는 첫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 긴장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성공했다는 뿌듯함이 가득하다. 잠수 장비를 반납하고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 또한 교육생이 앞으로 지켜야 할 구조사의 기본 자세다. 교육생에게는 이제 막 시작인 훈련 생활이지만 오랫동안 구조사로 활동해온 김광수 상사에게는 훈련이 생활이 된 지 오래다. 잦은 훈련에 가족을 떠나 있을 때가 다반사다. 여보, 여기 당신 말고 정윤이 좀 보여줘 봐봐. 응? 정윤아, 그렇지. 아빠 바다 보여줄게. 9월이면 2돌.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유, 엄청 보고 싶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안고 있어도 안고 싶다고. 정윤아, 아빠한테 윙크 한번 해봐. 지원이 안녕. 보이지? 5km 수영을 하고 이제 학생 때 수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다 저체온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위가 떨게 되고 그 한여름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또 심한 사람들은 전신이 혼미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그 저체온증이 올 수 있는 겨울 동계에 임무하고 작전하는 게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수영을 해야 됐는데 수영을 못 하겠고 계속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솔직히 뭐 입에서도 뭐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개거품이라는 것도 막 물어보고 코에도 수영 안 해도 거품이 쫙 일 정도로. 하계 훈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5km 장거리 수영이다. 신입 교육생에서부터 베테랑 구조사까지 훈련에 참가한 대원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자대에서는 수영장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파도도 없고 조류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는데 실제 와서 느끼고 진짜 이 온도도 느끼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수영장 물이랑은 틀린 것 같습니다. 진짜 훈련 같고. 준비. 입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름 바다와의 사투를 위해 주저없이 뛰어드는 대원들. 아유 참. 이상 있는 사람. 이상 있는 사람. 없어? 네. 오케이. 예. 출발. 드디어 힘차게 파도를 가로지르기 시작한다. 해안선을 따라 직선으로 수영해야 하는 대원들에게 장거리 수영 완주 능력을 필요로 하는 험난한 과정이다. 특히 기본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신입 교육생들의 경우 5km 완주에 성공해야만 훈련 과정을 최종적으로 수료할 수 있다. 단체로 열을 맞춰 움직이는 대원들. 개인이 아닌 팀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다. 내려주는데 그때부터 그냥 멍한 생각으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딴의 노래만 머릿속에 계속 한 노래만 계속 부르다가 그것도 점점 추워지니까 손발이 얼고 막 이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사람만 무조건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 넌 나랑 끝까지 가자. 그 한마디에 아 나를 믿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래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훈련을 임하게 됐습니다. 강인한 체력을 배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을 길러가며 구조사로서의 자질을 다져간다. 힘든 상황에서도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앞에서 뒤에서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5km에 이르는 장거리 완주가 끝났다. 연대 PT. 하나, 둘. 훈련이 끝나고 호흡 조절과 체온 유지를 위해 체조를 실시하는 대원들. 진정한 구조사로 거듭나기 위한 대원들의 치열한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청주에 위치한 항공구조대 본부. 전달. 16시 53분 이후 소정 장소. 긴급 출동이다. 서해안에서 발생한 조종사 조난 신고가 들어왔다. 10kg에 이르는 구조 임무용 자켓을 시작으로 구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순식간에 챙겨드는 구조사들. 구조대는 전국 3개 지점에서 24시간 긴급 대기조로 운영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동한 지 20여 분. 조종사가 발견됐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구조는 신속해야 한다. 구조 신호를 알리는 조종사의 연막탄이 쏘아 올려지고 100피트 상공에서 구조용 들것과 함께 구조사가 투입된다. 높아지는 파고와 헬기가 일으키는 바람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 빠른 구조만이 급선무다.
드디어 조난당한 조종사와 만나는 구조사. 차가운 수온과 출렁이는 파고로 인해 몇 차례의 시도 끝에 구조용 들것에 조난 조종사를 고정시키는 데 성공한다. 잠시 후 헬기와 구조용 의자를 연결하고 있는 호스트 케이블이 팽팽해지면서 조종사가 무사히 올려진다. 정광석화처럼 지나가는 긴박한 상황. 무엇보다 헬기 조종사와 구조사의 완벽한 팀워크가 있었기에 조종사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난이도의 기술과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언제 어디든 완벽한 임무가 가능한 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조난자들을 위해 구조사들의 모든 뜻과 힘을 모아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탐색구조 전문부대. 최후의 목표인 생활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며 한반도의 땅과 바다, 하늘을 넘나드는 항공구조사들. 끝없는 희생과 노력, 봉사 정신 속에 오늘도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들은 전사들의 자랑스러운 수호 전사다.